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부터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의 위험까지 재난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인구수가 10년 전보다 약 30만 명이나 늘어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갈수록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 시간에는 파주시 소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온 파주소방서 이공수 행정과장과 함께 재난안전 대응 상황을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파주 소방서가 지난해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2020년 그 소방관들이 그 경기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속도방수 1위, 몸짱 소방관 그 경기대회에서 1위, 3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현장에서 하트세이버라든지 브라인세이버라든지 이런 상을 다수 수상했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소방관들이 그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거는 소방 그 장비 점검에서 A그룹에서 우수상을 타가지고 3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잘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휴전소로 인접해 있는 해마루촌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그 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소방관이 출동이 어려워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일사단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활동을 좀 하신 것 같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둔 것 같습니다. 이제 파주시의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기 북부의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인삼, 또 콩 이런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또 운정 신도시 같이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의 소방 여건은 어떻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파주시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경적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대교 이쪽, 이북 쪽으로 그 적경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운정 신도시 금천 쪽으로 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평, 적성 쪽으로 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그 나름대로 각자 소방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파주시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산업시설에서 많이 발생한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파주시에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요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셨을 텐데 취약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관내에 그 산업단지라든지 또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대규모 인명과 그 재산 피해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열병업 발전소라든지 이런 그 특수 재난 위험성이 그 항상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정 1, 2, 3지구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또 문화 레저시설 등의 대규모로 해가지고 소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유상 환자라든지 대형 그 재난 발생 시 인명 사고를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 관내에는 고향이나 이런 데처럼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송하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 사항들을 진행할 텐데 중점 추진 사항을 좀 소개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에는 늘어난 그 소방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소방력 5개년 계획에 운정 신도시와 그 다음에 조리업 쪽에 119 안전센터를 이제 3개소를 더 추가해서 배치하려고 그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 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긴꼬조 통제단을 신속하게 운영하고 속달하며 그 현장 선착대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현장 선착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공감 생활환경 구현으로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그 다음에 재난약자 보호 및 다중이업소 안전관리, 소방안전교육 기반 강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방안전 그 공정질서 확립으로 화재안전 정보 조사라든지 화재 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그 자체 점검을 통해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 패트롤 운영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분들에게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관계자 각자가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 법상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지만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갖고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도시개발이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법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고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기 그 도시개발로 소방대 생물이 이제 고층화되고 그다음에 또 지하가 되고 복잡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문 인력의 유지 및 관리가 우선 그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운정 침투수도 그렇고 금층도 그렇고 이게 고층화하고 밀집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 설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건물 짓고 나서 그런 걸 확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그런 게 잘 반영이 돼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해야만이 화재 진압도 할 수 있고 인명구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소방관으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주셨는지. 제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 그 국가적인 그 재난을 그 가상을 해서 소방력 그 긴꼬조 종합훈련을 포천시 대진대학교에서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훈련은 52개 단체에 899명이 그 참가했던 대규모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서울, 경기, 인천을 한 개 권역으로 묶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훈련을 했던 건데 지진 발생 그 가상에 의해서 훈련을 했던 겁니다. 지진이나 코로나나 재난은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난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유관기관이 잘 모여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가적인 재난에 제가 처음으로 그 훈련을 맡아서 해서 1등을 했다는 게 대단히 그 보람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 파주 지역에 수해가 그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90년도에 한강동 터진 거 아시죠? 그다음에 또 이제 96년도 문산 쪽에 수해가 났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고향 파주 전체가 다 저기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98년도 8월 6일 제가 아마 생각하는 8월 6일에 5일 6일 그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600mm 정도 왔는데 파주시에서만 해도 사망자가 38명, 이재민이 24,000명 정도 발생은 아주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도 한 20일 동안 집에 못 가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수습하냐고 3개월 동안 그 업무에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잘 수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방관이 갖춰야 될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많은 그 공무원들이 위험한 그 재난 속에서 냉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야말로 소방 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중 우선되는 그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재난 현장에서도 그런 그 판단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시민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신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만 주변에 시민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리 동료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미래 주역인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는 소방관이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그 소방관 그 선호도가 대학생들 그 조사에서는 소방관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람 있고 좋은 직업인데 일단 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젊은 그 청소년들은 주변에 있는 소방서 와서 한번 체험도 한번 해보고 경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 대한민국에 직업이 무척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자기 이상에 맞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관의 어떤 그런 근무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근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어떤 긴장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늘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못 이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해주시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때도 한 20일도 못 가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또 평상시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들하고 또 와이프하고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못 만나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아들들이 방문도 못하고 이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그거 잘 극복하고 비록 가지 못하지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안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롭지 않은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